살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이 훗날 당신의 목숨을 구할 거라곤 과연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실화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 하나가 강물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제가 강가에서 발견한 작은 존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때로는 작은 우연이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강변을 따라 걷던 어느 고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강물 위를 비추며 잔잔한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고 상쾌한 강바람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했죠. 저는 그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흙길 위를 걷는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고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제 시선은 문득 강가의 작은 웅덩이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어려운 광경에 그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얕은 웅덩이에 갇혀 필사적으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웅덩이는 이미 상당 부분 말라가고 있었고 따가운 오후의 햇볕은 그 작은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었죠. 그 물고기는 온 힘을 다해 지느러미를 움직여보지만 역부족인 듯 보였습니다. 온몸으로 살려달라 애원하는 듯한 애처로운 모습에 제 마음은 한없이 아파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자연의 섭리겠지, 내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파닥이는 작은 몸짓과 절박함이 가득 담긴 그 작은 눈빛은 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돼 하는 강렬한 책임감과 연민이 솟아났습니다. 망설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웅덩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제 손끝을 스쳤고 작은 물고기는 제가 다가가자 더욱 몸부림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상처를 주거나 놀라게 할까봐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부드럽게 그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여린 떨림은 그 생명이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깊은 강물로 옮겨주자 녀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힘차게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변을 벗어나려는 찰나 녀석은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힘없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아까 제가 구해주었던 바로 그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분명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는데 왜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이번에는 몸에 상처까지 입은 채였습니다. 아마도 강물 속에서 다른 포식자에게 공격을 당했거나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위험에 처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도와야 할까?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이 작은 생명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하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길을 기억하는 듯한 그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녀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물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다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녀석을 안전하게 돌봐주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어항을 준비하고 깨끗한 물을 채워 녀석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은 듯 어항 한구석에 몸을 숨기던 녀석은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작은 지느러미를 흔들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부위는 소독해주고 먹이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녀석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갈아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녀석은 몰라보게 활기를 되찾았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헤엄치는 모습도 훨씬 힘이 넘쳤죠. 저는 녀석에게 금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물에서 구해준 아이라는 의미였죠. 금강이는 이제 저를 보면 어항 앞으로 헤엄쳐와서 작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듯했죠. 이 작은 생명과의 특별한 교감은 제 일상의 잔잔한 기쁨과 따뜻함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이와의 만남은 제 삶의 작은 변화를 넘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녀석의 어항으로 향했고 밤에는 잠들기 전 금강이의 평화로운 유형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잔잔한 위로를 주었죠. 작은 지느러미의 움직임 하나, 어항 유리벽에 맺힌 물방울 하나에도 제 마음은 쓰였습니다. 녀석은 제가 다가가면 유리벽 가까이 헤엄쳐 와서 마치 저를 반기는 듯 작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귀엽던지요. 저는 어느새 금강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니? 금강아, 밥은 맛있게 먹었어?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건넸죠. 물론 금강이가 제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겠지만 녀석의 작은 몸집과 투명한 눈빛은 제게 충분한 대답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도 깊은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금강이는 제 일상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쳐 돌아왔을 때 어항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금강이를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명상 공간이 생긴 것만 같았죠. 녀석의 존재는 제게 위안이자 든든한 쉼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고민을 금강이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녀석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금강이는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의 여리고 작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몸집은 더욱 단단해지고 비늘은 더욱 선명한 빛을 띠었죠. 헤엄치는 움직임도 훨씬 빠르고 힘찼습니다. 어항 속을 자유롭게 오가는 녀석의 모습은 제가 처음 강가에서 발견했던 그 위태롭고 힘없던 생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금강이를 보며 저는 작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도움이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이 지닌 놀라운 강인함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금강이는 더 이상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자 세상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저를 묵묵히 지탱해주는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녀석의 평화로운 유형은 제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고 저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과의 교감은 저에게 삶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생명체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지 말이죠. 어느덧 저는 금강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녀석의 존재는 제 삶의 한 부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소중한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작은 어항 속에서 펼쳐지는 금강이의 세상은 때로는 복잡한 현실에 지친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녀석을 돌보며 저는 생명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의 생명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한 유대감을 쌓아가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따스한 유대감을 쌓아가던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어딘가 좋지 않다고 느꼈죠. 며칠간 쌓인 피로 탓이려니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 언제나처럼 금강이의 어항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온 세상이 거세게 요동치는 듯한 격렬한 어지럼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앞은 순식간에 흐릿해지고 다리에서는 힘이 스르르 풀리면서 저는 그만 차가운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 몸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로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깨질 듯 아파왔고 온몸의 기운은 마치 본물처럼 쭉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조차 까딱할 수 없었죠.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저 멀리 탁자 위에는 휴대전화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애써 내뱉으려던 목소리는 마치 메마른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보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섬뜩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며 저를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항 속 금강이는 평소처럼 유유히 헤엄치며 자신만의 세상을 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평화로운 모습조차 마치 아득한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숨쉬기는 점점 더 버거워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뛰다가 이내 거짓말처럼 느려지는 것을 깨달았죠.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문득 제가 강가에서 금강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절박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작은 생명을 외면했더라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를 기억하고 걱정해주리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감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은 점점 더욱 깜깜해지고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어둠이 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 순간 저는 그저 간절히 누군가의 기적 같은 도움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은 저를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삶의 끈이 서서히 끊어지는 듯한 너무나도 아찔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그라드는가 싶었던 그때였죠. 저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작은 불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캄캄한 밤, 인적 드문 길을 걷던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지럼증에 휘청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저 차가운 아스팔트만이 저를 반겨줄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삐소리가 맴돌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가는 듯했습니다.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몸은 마치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조차 목구멍에서 맴돌 뿐 소리 없는 비명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죠. 이대로라면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이 저를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제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그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흐려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지는 듯한 아득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흐릿한 시야 한 구석에 아주 작고 익숙한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죠. 강가에서 제가 구해줬던 그 작은 생명,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옆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환각인가 싶었지만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희미하게나마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절박한 외침처럼 어둠을 가르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인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녀석은 저와 불빛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마치 길을 안내하듯 움직였습니다. 작은 생명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과연 현실일까요? 녀석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결국 저 멀리서 지나가던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모양입니다. 이내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고 저는 안도감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마지막 순간 저는 분명히 녀석이 제 옆에 바싹붙어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생명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죠.
제가 강가에서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손길이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저에게 되돌아올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작은 생명이 앉아 있었죠. 녀석은 제가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핥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까요? 녀석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끌어안고 한없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제가 한때 구해줬던 그 작은 생명이었으니까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심코 걷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기적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생명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그 작은 생명과의 기적 같은 인연은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